가림토 상형 문자 겸 표음 문자의 실내. 가림토 상형 문자 겸 표음 문자 상음 문자 실내. 가림토 글자는 상형 문자 겸 표음 문자로서 표음 문자의 시초이다. 가림토가 상형 문자이기도 하다는 면에서 상음 문자가 된다. 서기전 2181년에 단군 조선의 삼랑 을보륵 선인이 정선한 가림토 38자는 바른 소리 정음으로써 당시 상형 문자인 진서 즉 신전을 읽는 소리가 지방마다 나라마다 달라서 통하지 않으므로 글자 읽는 소리를 통일하기 위하여 만든 글자이다. 물론 서기전 3897년 건국된 배달나라 초기부터 기역과 같은 상형 문자이자 표음 문자가 사용되어 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서기전 2181년에는 이러한 수많은 가림토계 글자를 고르고 다듬어서 정형화하여 38자로 정리한 것이 된다. 즉 가림토라고 불리는 글자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상형 문자이며 후대의 소리 글자로 정착된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소위 룸 문자와 산스크리트는 바로 가림토 계통의 문자가 되며 룸 문자가 변하여 시나이 문자, 히브리 문자, 페니키아 문자가 되고 이어 그리스 문자로 변천되며 로마 문자로 변하게 된 것이고 산스크리트는 브라흐미 문자로서 범어를 적는 글자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구자라트 문자, 미얀마 문자 등 인도 주변의 문자로 파생되어 나간 것이 된다. 서기 1443년에 세종대왕이 새로이 만든 훈민정음 28자는 훈민정음 헤레본의 정인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미 옛날 성인이 즉 단군 조선 초기 제3대 가륵단군 때 을보륵 선인이 천지인 삼재에 돌을 실어 소리글자를 만들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가 달라져 여러 나라들이 소위 한자를 빌려 쓰게 되었으나 말을 정확하게 적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당시 조선의 문장은 중국과 같았으나 말이 달랐으므로 정음 28자를 만든 것이었다. 부도지에서는 단군이 첨부의 소리에 맞추어 글자를 정리하였다 하는 바 이것이 곧 소리 글자인 가림토인 것이며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있었던 상형 문자 겸 표음 문자 즉 상음 문자를 소리 글자 38자로 정선한 것이 되고 룸 문자와 산스크리트 문자는 서기전 2181년 가림토 38자 외의 글자를 포함하는 글자들로서 가림토 38자 정립 이전의 서방으로 인도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된다. 상고대 인도의 글자인 산스크리트는 서기전 2181년 한국의 역사 속에 기록된 가림토 산수가림토 38자와 글자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며 산수가림토라는 글자는 가림토의 받침을 떼어 이두식으로 읽으면 산수가리토라고도 읽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여 그 글자의 명칭이 서기전 2181년 이후에 인도 지역으로 전해진 것으로도 추정되기도 한다. 한편 룸 문자는 유럽 대륙,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 걸친 역사를 지니는 돌궐 등 동서양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문자가 되며 서기전 2000년경에 약 3000자 남짓하던 것이 60여 자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30여 자로 줄어들었고 시나이 문자, 히브리 문자, 페니키아 문자로 변천되고 페니키아 문자가 결국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로 변천된 것이다. 룸 문자는 현재도 유럽에서는 신성 문자로 사용되고 있고 헝가리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문자이며 한국의 후사만 시대에도 사용되던 가림토계 문자인 것이 틀림없다. 가림토 문자는 표음 문자임은 물론 상형 문자이기도 하여 실제 상형 문자에서 가림토식 발음을 추출하여 그 상형 문자를 읽었던 것이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문자의 발전을 계괄하면 자연 형체를 그대로 그린 그림 문자, 더 단순화한 상징성의 상형 문자, 상형과 표음을 내포한 상음 문자, 표음 문자의 순이 된다. 가림토 글자를 상형의 형태로 쓴 것을 상음 문자라고 할 수 있고 순수하게 발음을 나타낸 글자는 당연히 표음 문자라 할 것이다. 물론 단순한 상형 문자는 그 자체로 표음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 상음 문자이기도 하며 가림토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 수많이 있다. 아래에서는 상형 및 표음 문자인 상음 문자의 예를 간략히 들어본다.
결론적으로 상형문자를 표음문자, 소리글자로 읽는 특징에서 상형문자인 소위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곧 동이 또는 구이라고 불리는 구족, 구한 즉 한국인의 조사들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정확하게 원형의 글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것은 추정하여 재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되어 기본 한자들의 발음이 상고대 한국의 소리글자, 즉 가림토식 발음임을 밝혀드리기로 한다. 가림토식 발음으로 정착된 글자는 거의 발음이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4000년 남짓 그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된다. 기본적인 상형 문자인 숫자를 나타내는 글자인 1에서 10까지는 한국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시작과 변천의 역사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한다. 1. 훈독과 음독을 내포한 상형 문자의 예. 아비부. 아비부의 원래 상형 문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유나 또는 아유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가림토로 읽으면 부, 아바로 읽을 수 있는데 부는 음독, 아바는 훈독이 되었다. 참고로 티벳은 현재까지 아버지를 우리말의 아빠처럼 아바라고 소리낸다. 어미모. 어미모의 원래 상형 문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미음, 오, 우, 아, 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음독으로 모, 무, 마, 머의 한 글자, 아마, 어머, 오모, 우무의 두 글자로 발음할 수 있다. 모는 무눈에 남아있으며 우리 사투리식 소리로 어머니를 아마이, 어머이, 오마이, 우무이 등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참고로 티벳은 현재까지도 어머니를 우리말의 엄마와 비슷하게 아마라고 발음한다. 손수. 손을 나타내는 원래 글자는 오른손, 왼손을 가리키는 글자가 다르다. 여기서 시옷 을 또는 시옷 을 니은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즉 스, 수, 손이라는 말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쓰다, 수다라는 말도 원래 손수를 가리키는 글자에서 함께 나온 말이 된다. 쥐자. 쥐를 가리키는 글자로 단군 조선 시대에 있었다. 여기서 지읒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 지라고도 읽히게 되는데 지금의 쥐, 자가 된 것이다. 아들자. 아이 또는 아들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응, 디귿, 리을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 지라고도 읽히게 되는데 지금의 아들, 자가 된 것이다. 글문. 원래 문짝의 무늬를 가리키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기역, 의 또는 미음, 의으로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글, 문이라 소리로 읽은 것이다. 원래 문은 무늬를 가리키는 글자였으나 나중에 글자, 문자를 가리키게 되면서 문이라는 글자로 실사를 붙인 글자로 된 것이다. 점점 7점. 점 7점의 원형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미음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바로 점이라고 읽히는 것이다. 나중에 글자가 간략화하면서 지금의 점이라는 글자가 된 것이다. 부필. 붓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유오시옷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바로 붓으로 읽히는 글자이다. 나중에 피읍 이리을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여 필이라는 발음이 음독으로 된 것이다. 아침조. 아침을 가리키는 글자는 아침에와 달이 함께 있는 글자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응, 사, 디귿, 리을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바로 아사달이라고 발음된다.
한편 아스달, 아스벌, 아사달이란 말의 아스, 아사에서 아시, 아치로 되어 지금의 아침이라는 말이 되었다. 또 다른 발음인 아조달이라는 말에서 아조가 되고 다시 아가 탈락되어 조라는 소리가 되어 음독으로 아침조가 된 것이다. 원래 같은 글자를 다르게 읽어 훈독과 음독으로 되었다. 이러한 같은 글자를 다르게 읽어 훈독과 음독이 된 예는 기본 숫자인 1에서 10까지 거의 모두에 해당한다. 소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시옷 이으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읽는 소리는 셔가 되고 나중에 발음이 슈가 되었으며 단음화되어 소가 되고 슈는 유성음화되어 유가 되고 다시 단음화되어 지금의 우가 된 것이다. 유라는 말은 윷놀이라는 말에 지금까지 남아있다. 윷은 유의 꾸민말인 초금 시옷이 붙었다가 치읓으로 격음화된 것이다. 윷놀이는 곧 소의 놀이, 새놀이, 소놀이가 된다. 바람풍. 바람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유리을 미음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곧 불암, 불엄, 바람으로 읽히며 이것이 나중에는 붕, 풀, 풍이 되고 지금의 풍이 되었다. 고기어. 고기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기역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 한편 다른 형태로 글자가 되어 꼭지 달린 이응, 어라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고기어라 하는 것이다. 잉어, 붕어 등의 글자에 어 앞에 이응이 붙은 것은 곧 꼭지 달린 이응 즉 유성음 기역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한편 첨수도에서 고기를 새긴 글자가 있는데 영락 없이 고기라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비우. 비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유이 또는 우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말을 나타내는 글자는 머리와 갈퀴가 있는 글자로 앞으로 걷는 모양이 되고 물은 머리나 갈퀴가 없는 말이 뒤로 물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여기서 머리가 작은 미음 리을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 이것은 곧 말물이 된다. 양을 재는 단위인 말을 나타내는 글자는 곡식을 일정하게 담는 그릇이다. 북두칠성의 모양이기도 하다. 여기서 미음 리을 또는 디귿으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바로 두가 된다. 음독으로 읽는 상형 문자의 예. 동력동. 동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디귿 오이응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선역서. 서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시옷여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셔가 되고 단음화되어 서가 된 것이다. 남령남. 남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니은아 미음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 북녘북. 북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유키읔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북이 된 것이다. 산의 남. 남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니은아 미음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추출되어진다. 영락 없는 남이라는 글자이다. 계집 연여. 열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니은 이의 또는 니은 의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니어, 여라는 발음이 되고 두음 법칙으로 지금의 여가 된다. 또 너가 되는데 너여라는 글자에 적용되고 있다. 토끼묘. 토끼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게 된다. 여기서 미음 요와 유사한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바로 묘이다. 토끼는 도장죽, 도장밥인. 인주 즉 도장밥을 가리키는 글자는 원래 토끼 눈에다 토끼 귀를 함께 쓴 글자이다. 여기서 이응 인이은이라는 글자가 조합되어 인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된다. 임금왕. 왕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우이응이라는 가릭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우웅이라는 소리가 되고 축약되어 왕이 되는 것이다. 왼팔 오른팔 송. 공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왼팔 오른팔을 좌우에 둔 글자로서 다음과 같다. 여기서 기역 이응 또는 시옷 이응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발음이 송이 된다. 송이라는 발음은 솔송라는 글자에 적용되고 있다. 임금제. 제를 가리키는 원형으로 보이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디귿 여이라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대가 되고 나중에 국외음화되어 지금의 제가 된 것이다. 설립입. 설립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 피읍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바로 입이다. 사람인.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여기서 인이은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으며 바로 인이라는 소리가 된다. 소축. 소축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티은 유가 추출될 수 있는데 축이 되고 국외음화되어 축이 된 것이다. 날의 일. 날 일해일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응리을이라는 가림토식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을이 되고 일이 된 것이다. 한편 알이 격음화되어 할이 되고 이것이 지금의 하루가 되었다. 한편 해라는 글자는 아침조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오이응 의가 되고 여기서 희 또는 희은 의가 되는데 희는 희다의 희로 되어 있고 희은 의는 지금의 해가 되었다. 눈목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와 그 변한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미음 이응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고 이것이 무가 되고 묵이 되고 지금의 목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훈독의 원래 상형 문자의 예. 하늘. 하늘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응은 소리가 되고 나중에 연이어 있다는 뜻을 지닌 니은이 첨가되어 안이 되고 다시 격음화되어 지금의 한이 되었으면 나중에 알이라는 말이 붙어서 한알이 되고 한알이 되었다. 땅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디귿디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닷 또는 따가 되고 나중에 둘이 되고 땅이 된 것이다. 사람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시옷 리을리을 미음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바로
사람이라 읽히게 된다. 해. 해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조라는 글자에서 다음과 같다. 여기서 오이응 의라는 글자가 나오고 히읗 의가 되며 하이 해가 되는 것이다. 발. 발을 나타내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유리을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바로 발로 읽히게 된다. 한편 팔을 가리키는 글자도 원래 발이라는 소리로 읽혔으나 나중에 이발과 구별할 목적으로 격음화되어 팔이 된 것으로 된다. 팔을 발이라고 하는 경우는 밧줄의 길이를 팔로 잴 때 한 발, 두 발이라 하는 말에 남아있다. 신. 신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시옷 이니은니은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신이라고 발음되는 것이다. 이 글자는 집신을 나타낸 상형식 글자이다. 코. 코를 나타내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기역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고로 읽히고 다시 격음화되어 지금의 코가 된 것이다. 귀. 귀를 나타내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기역우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추출되는데 곧 구이, 귀가 된다. 몽골 발음으로 아직도 구이라고 한다. 눈. 눈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와 그 변한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니은 우 니은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바로 눈이 된다. 한편 눈을 가리키는 목이라는 글자는 곧 미음 이응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고 이것이 모가 되고 먹이 되고 지금의 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입을 나타내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 비읍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곧 입이 되는 것이다. 새. 새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원래 매를 가리키는 글자이다. 여기서 시옷 의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곧 새가 되고 이것은 지금의 새가 되는 것이다. 특히 매를 새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리. 오리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은데 마고시대 유물인 흑피옥에 오리가 새겨져 있기도 한데 새 중에는 가장 오래된 글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꼭지 달린 이응 오리을 이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고도리가 된다. 콩. 콩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X 이응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키읔 이응이며 곧 킁, 콩이 되는 것이다. 단군 조선 시대에 가림토 38자 중에 X는 히응 대신에 사용된 글자가 되고 발음으로는 기역시옷, 히트, 기역히제, 키읔과 비슷한 발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절. 절을 나타내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강 모양으로 된 글자이다. 여기서 디귿여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벼가 되고 리을이 첨가되어 덜이 되고 구개음화되어 절이 된 것이다. 일본어로는 덜이 데라가 되었다. 배. 배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넓은 유우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추출되는데 비가 되고 나중에 배로 발음나게 된 것이다. 다리. 강을 건너는 다리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디귿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다 디가 되고 뒷말이 유음화되어 다리가 된 것이다.
한편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도 강을 건너는 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므로 다리라고 하는 것이 된다. 달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디귿 리을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곧 달이 되는 것이다. 별을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부이어 리을이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바로 별이 된다. 왼 좌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왼손과 자 모양의 글자가 나오는데 왼손에 자를 들고 있는 모습의 글자이다. 원래 발음은 으로 유성음으로 좌에 가까운 발음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좌로 소리나는 것이다. 한편 오른우라는 글자는 오른손에는 먹통 즉 북을 들고 있는 모습의 글자이다. 누에를 가리키는 원형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니은 의라는 가림토식 글자가 나오는데 니아가 되고 뉘아로 변음되며 뉘에가 되었다가 지금의 누에로 된 것이다. 한편 잠이라는 말은 누에는 잠을 자야 하는 벌레로서 잠을 강조한 말로 음독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 즉 누에 잠은 처음부터 순 우리말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상형문자 중 기본이 되는 글자들은 단군조선 시대의 가림토 38자와 유사한 형태의 글자를 사용할 때 그 발음대로 읽은 것이 되고 그 발음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된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한자 즉 상형문자들이 가림토식으로 훈독이나 음독으로 읽은 것임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즉 획수가 그리 많지 않은 한자들은 기본적으로 단군조선 시대의 발음이 표준어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개략적으로 말하면 허신의 설문해자에 기록된 발음은 단군조선 시대로부터 내려온 우리말 발음을 적은 것이 되며 나중에 음독이 지금의 중국어 발음으로 정착되었다고 추정된다. 일설에 신라와 당나라 시대의 한자 발음이 유사하였다는 설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당시까지 단군조선 시대 발음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납득이 간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연구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역사적으로 정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와 세계, 억만세, 잘고래, 골자래.